그럼 7단원을 한번 해볼 건데 이건 틀리면 안 돼요. 시력 싸움이에요. 외워야 될 게 없어. 읽어볼게. 일단 로봇 시대가 인간의 힘이라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쭉 읽어볼게요. 내용만 알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 이거 문제를 어떻게 나오나 싶지? 내용만 알면 돼요. 자, 가볼게요. 21세기 들어 일자리 구조에 근본적인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18세기 산업혁명이 제1의 기계시대를 열었다면 디지털과 컴퓨터 기술은 제2의 기계시대를 만들고 있대. 제1의 기계시대는 동력을 이용하는 기계가 저임금 육체 노동을 대체했지만 제2의 기계시대는 그동안 인간 고유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작업으로 여겼던 업무마저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동감했대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일단 보면 제1의 기계시대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산업혁명. 즉 얘는 지금 1의 기계를 뭐라고 해주냐면 동력을 이용하는 기계가 인간의 그 육체 노동을 대체했대요. 그치, 더 이상 인간이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아도 기계가 알아줘야 됐다면, 근데 이제 제2의 기기 시대는 이제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적인 것들도 다 대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이제 기계가 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로봇은 여러 방면에서 인간과 경쟁을 하고 있대요. 로봇은 각종 퀴즈 대결에서 이미 인간을 이기기도 했고, 기계 학습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로봇은 학습이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사람보다 뛰어난 과학성 수행 능력을 보여주고, 운전자 없이 장거리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각종 산업 현장에서 인간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로봇, 재난구조 로봇, 군사 로봇 등이 등장했듯이 지금 다양한 로봇을 보여주고 있죠. 다양한 로봇.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방금 읽었던 문장까지는 예시를 지금 설명해봤어요. 예시의 방법을 사용해서 글을 설명해주고 있지. 잘 체크해놓으세요. 자, 근데 또 이제 드론은 무인 공중 배달의 가능성을 열어보고 있다는데, 이러한 것들은 근데 성가품 변화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요. 편리하면서도 강력한 신기술이 개발되면 결국 그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해온 사람들은 일자리를 빼앗기는 명에 처한다는 거야. 오늘 당연한 거죠, 그렇지? 당연한 거. 오케이. 제2의 기기 시대는 그동안 인간만 할 수 있었던 지식 기반 업무도 상당 부분 로봇에게 대체가 되고 있는데, 로봇이 복잡한 계산 업무를 대신하는 수준에 넘어서서 사람만의 영역이었던 인지적 판단이나 고도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업무마저 넘어오기 시작했대요. 자, 아까 1문에서 말했던 거지. 이거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인지적인 것들도 할 수 있다는 거. 3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서비스업 가운데 부가가치와 전문성이 높은 영역도 로봇과의 경쟁에 직면했고, 기자,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무수 등의 전문 직종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비문학 나오는 식으로 나와. 비문학도 약간 막 일치불일치 나오는 거 많이 봤지. 약간 뭐 A는 B다 나오는데 문제는 A는 C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 그냥 눈만 달려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자, 약사, 의사, 뭐 만약에 선지에서 방금 아까 지문에서는 기자,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이거는 예외 아니라 그랬지. 근데 여기서 기자와 약사는 예외이다.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럼 틀린 말이죠. 왜 이것들 다 예외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기기나 기술, 서비스 방법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예전에는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대요. 경쟁 상황과 시장 조건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또 다시 또 예를 들어 설명해보고 있다. 뭔가 사회의 그런 구조가 변했다는 거야. 그 변했다는 거 이제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LA 타임즈, 넌 뉴욕 타임즈가 들어봤지? LA 타임즈도 있나봐요. 2015년 3월 30일 새벽 2시 캘리포니아주 인근에서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고했대. 지진 발생에서 기사 보도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이었는데 그게 퀘이크봇이라는 로봇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대요. 지진, 스포츠 경기와 증권 시황에 대한 보도처럼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보도는 점점 로봇의 일이 되어가고 있고, 기사 작성 로봇은 이미 AP통신 등 유수의 많은 언론기관에서 수많은 기사를 작성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제 기사도 딱히 필요가 없다 이거지. 국내에서도 기사 작성 로봇은 이미 실험 단계를 넘어서 사람 기자가 쓰는 기사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성도 높은 기사를 작성해내고 있대요. 자, 여기서 하나만 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없다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죠. 이미 실험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수년에 그래도 작성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수년에 걸쳐 훈련받은 기자들만이 했던 취재와 기사 작성을 보유하는 것을 로봇이 대신하고 있대요. 근데 두 번째, 의사와 약사가 나왔어. 2000년대 국내에 도입된 의약품 안심 서비스.
너는 이제 의사와 약사를 만들고 있어. 자, 이거는 과거 의사와 약사가 수행하던 전문적 업무를 훌륭하게 대신을 하고 있고요. 투약 정보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다량의 약을 처방받거나 함께 먹어서는 안 될 약품을 복용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도 있대. 전문가의 업무를 자동화 프로그램이 대신하게 됨으로써 가능해진 것인데 그동안 전문가들이 맡던 일을 로봇이 대체하는 현상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대요. 그건 많다는 소리지. 그다음 또 변화는 제조업 영역에서 서비스업 분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저거는 서비스업이잖아. 이런 거 저런 거. 우리한테 서비스를 주는 거니까요. 따라서 농업과 제조업이에요. 왜냐면 제조업은 이거는 육체에 해당할까 정신에 해당할까? 이건 정신에 해당하죠. 몸만 움직이면 되잖아. 이 뭔가를 만드는 거야. 하지만 서비스업은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제조업, 즉 육체로만 대신했지만 이제는 서비스 같은 정신적인 것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기기가 대체할 수 있다 이거죠. 농업과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일자리마저 로봇에 내는 노동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될까? 이거 밑줄 한번 쳐보세요. 방금 읽은 동작. 농업과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의 일자리마저 로봇에 내준 노동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될까? 농업을 제조업이 이를 다시 3차 산업의 서비스업에 대체한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4차 산업이 인류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가? 이것까지 밑줄 쳐보세요. 자, 보면 질문을 통해서 내용 정리하고 있으니 옆에다 써보세요. 그래서 이 지문의 전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아까 나왔던 예시. 두 번째, 질문. 여기까지. 자, 이 물음에 대해 근데 이것까지는 좀 추가적으로 써봅시다. 낙관적으로 답하기가 어렵대. 자문자답이라면 될까 안 될까? 답하기 어렵대잖아. 근데 여기서 자문자답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한다는 거죠. 근데 답하기 어렵잖아. 자문자답은 아니에요. 그냥 질문을 썼다는 것 뿐이지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았어. 낙관적으로 대답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 잘 체크해 놓으세요. 이 부분. 옛날 시험 작게 적어봅시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그 물결 속에서 미숙련 노동자의 앞날은 더욱더 암울한데요. 산업사회는 이들에게 단순 노무나 판매직 같은 제조업,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앞으로 미숙련 노동자들은 로봇과 자동화에 비벼 평생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재앙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대요. 여기서는 이제 자문자답을 쓰고 있지. 여기서는 자문자답을 하지 않았어. 근데 자문자답? 근데 이거는 조금 왜냐면 선생님들마다 이거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는 조금 논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방금 로봇과 자동화에 빌려 일자리를 가지 못하는 잘 만날 수 있다고 말을 해줬는데 왜 이렇게 이의적이 나올 수 있을까? 그냥 질문을 통한 내용 통해 이거만 좀 적어봅시다. 자문자답은 이건 좀 논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소개 해볼게요.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더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 돼요. 맞는 말이지.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그러면 다른 거에서 만들어내면 되잖아. 하지만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지에 대한 논의는 아닐 거고요. 그거는 경제학자나 정책기획자가 중요한 거예요. 맞는 말이지. 만들어내는 문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저 윗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동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내 일자리가 앞으로 유지될 수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지. 이게 개인의 측면에서요. 그래서 선진을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개인의 측면에서 중요한 건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아니죠? 뭐야? 나의 원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냐? 이걸 물어봤죠? 이런 것도 바꿀 수 있다고 잘 체크해 놓으세요. 로봇이 일자리를 없애더라도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 덕분에 사회 전체적으로 부가가치가 늘어나면 역소득세나 기본소득의 도입 또는 사회복지 확대와 같은 재분배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한 일은 덜하면서도 소비와 여가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로봇 문명을 낙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래. 낙관하는 사람들의 생각 동그라미 잘 보세요. 자, 지금 이 말은 아까는 되게 약간 비관적으로도 말을 했고 낙관적으로도 같이 말을 해주겠죠. 그래서 어느 한쪽의 의견만 제시한 건 아니야. 둘 다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지문에서는 뭐 비관적인 전망만 제시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낙관적인 것도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하지만 일자리 없이 안락함을 누리는 삶이 과연 더 행복할지는 의문이라고 하면서 비록 낙관적 전망도 제시해줬긴 했지만 요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 저게 과연 바람직할까? 왜냐면 노동은 자존감을 높이고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데 사람의 정신 건강에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대요. 지대하다. 굉장히 존나 크다. 기본소득 보장과 같은 금전적 수단만으로 미래의 실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그래서 지나치게
그래서 이렇게 왜 나왔을까? 아무튼 지나치게 단편적 접근 방식이래요. 사회 구성원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로봇 시대의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거야. 그래서 20세기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미쳐 쳐놓으세요. 버트런드 러셀 미쳐 계속 쭉 쳐놓으세요. 인간은 권태, 죄의식, 피해망상 때문에 불행해지면 그 대신 열정, 사랑, 노력, 체력 그리고 이를 통해 행복을 이루게 되는 주장까지. 세 번째, 자 내용 정리 방법 첫 번째 예시를 사용해줬고요. 여기서도. 그다음 두 번째는 질문을 통한 내용 전개. 세 번째는 전문가의 의견 이용.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합시다. 고대 노동은 힘들지만 적당한 일은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의 필수적 요소라는 게 많은 현인들의 가르침이래요. 그래서 로봇과 자동화의 시대에도 공동체의 안녕과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 적정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약 관하하되 옆에 나와있죠. 명약 관하. 불을 모두 분명 뻔하다. 아무리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고 유산이나 기본소득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없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대 하면서 이 화자는 인간한테 있어서 일자리, 즉 노동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로봇에 대해서 좀 더 낙관적보다는 비관적인 거에 좀 더 가깝죠. 그쵸? 왜냐면 아까 낙관적인 것도 비판을 했으니까 얘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직업의 세계에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을 우리는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 모든 일이 자동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평생 직업 따위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연애를 적응해야 된대요. 이게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하는 거야. 그래 어차피 노동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과학이 저렇게 발달한다면 뭐 받아들여야지. 또 새로운 걸 찾으면 돼. 약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달라진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직업 생활을 하려면 다음 상황을 위하여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된대. 첫 번째, 적극적으로 최신 기술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 이때 인공지능, 로봇 기술, 자동화의 구조와 질서를 탐구하고 주도적으로 받아들여 로봇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미세 수술의 수술용 로봇을 활용하는 것처럼 자신의 영역에 최신 기술을 접목할 방법을 찾아서 나가는 것을 계속 예시를 쓰고 있죠. 수술 로봇을 활용한다던가 이런 거. 이제껏 사람이 해오던 직무를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낼 로봇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동안 마주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업을 발견하고 존재하지 않던 가치를 만들어내는 등 더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해야 할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직업을 유지, 개선, 탐색하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과 재교육이에요. 평생 직장과 종신직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유연성과 평생학습자로서의 태도래요. 아무리 자신의 직업 능력에서 최신 기술을 익히고 로봇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더라도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적 변화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던 전혀 새로운 환경이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유연성을 가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찾아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과학기술이 계속 발달한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사회랑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계속 내가 옛날에만 계속 집착한다면 변화가 없겠지. 그럼 나중에 우리 자라나는 애기들한테 틀딱이라는 소리 들어요. 근데 그런 소리 듣지 않으면 유연성과 평생 학습자라는 태도를 가지고 계속 겸손하게 배워나가야 한다는 거야. 괜찮죠? 자, 그래서 인간은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에 맞닥뜨려 왔지만 언제나 유연성을 잃지 않고 창의적 방법을 찾아 헤쳐나왔고요. 유연성은 불안 요소로 가득한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직업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덕목이래. 그래서 유연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을 해주고 있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덕성을 지닌 사람이 되라는 거야. 스스로 덕성을 지니라는 거야. 아무리 로봇이 득세하더라도 여전히 마지막 결정과 관리는 사람이 담당하기 때문에 밑줄 쳐놓으세요. 글쓴이는 나중에 이제 뭐 자동화 사회가 간다면 모두 기계가 하게 될 것이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마지막 결정은 사람이 하게 될 것이다. 맞잖아. 그쵸? 체크해보세요. 함께 일하고 싶은 좋은 동료, 곧 인격을 갖춘 사람이 더 귀하고 중요할 수밖에 없대.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이거는 자동화를 막아야 한다가 아니에요. 과학기술을 멈출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배려하려면 어떻게 하냐. 일단 첫 번째,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연성을 갖춰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덕성을 갖춘 사람이 되라는 거야. 이거 세 개를 갖추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체크해봅시다. 이건 존나 쉬워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 어렵지 않아요, 문제 풀이야. 알겠죠? 문만 있으면 다 풀 수 있어. 이것도 여기까지 정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수업 때는 상충곡이랑 그 울타리 마커 내가 영상으로 주려고 했는데 상충곡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내가 같이 봐줄게요. 토요일 또는 일요일 라이브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